그래서 1분 뒤에 23시 37분경에 증인의 지시로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이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하는데 조지호 총장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증인이 이 지시를 최창복에게 전달했고 따라서 최창복에 지시한 것이겠죠. 예. 그리고 23시 54분경에는 증인이 직접 무전망에 지시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서울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증인이 그러니까 서울청장이 직접 지시하는 사실도 알리고요. 포고령이 선포되었다는 것도 알리고 포고령의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도 얘기하면서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했지요. 증인이. 예. 그때 뭐 상황통제실에 TV는 켜져 있었지요. 상황들을 계속 지켜볼 수는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예. 때때로 TV를 보면서 국회 상황을 예. 지켜보고 계셨죠. 그러면 그때는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또 일반 시민들이 국회로 모이고 있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신 상황이었을 텐데 그렇죠?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라는 것만 인식했습니다. 혼잡한 상황이라는 것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인식했습니다. 지금 이제 간부들하고 회의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시간쯤에는 적어도 계엄의 선포 요건이나 또 해제 요건, 국회가 해제를 가결하면 해제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그런 헌법 규정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맞습니까? 그 위에 출입을 국회의원들과 출입증 가진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출입을 시킬 때 그런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로 다시 전면 통제하기 전에 그 내용은 이제 검토해서 알고 계셨네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출입을 일시 허용했을 때와는 다르게 증인이 직접 무전기를 잡고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일체 출입을 금지한다는 지시를 직접 한 것을 보면 증인이나 경찰청장만의 독단적인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조지호 청장의 지시를 받고 아무 생각 없이 다시 그 지시대로 이행한 것이 맞습니까? 제가 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앞에 국회의원님들 출입시킬 때 무전을 제가 2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무전을 그날 3번 했는데 앞에 2번 무전한 것은 국회의원님들과 보좌관, 사무처 직원들 모두 출입시키라는 무전을 2번 했고 그 이후 23시 54분경에 다시 이제 포고령이 내려왔으니까 포고령에 따라서 다시 좀 차단을 해야 된다. 하지만 그 내용을 좀 잘 설명하고 시민들에게 일체의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로 제가 3번째 무전을 한 것입니다. 그때만 직접 무전기를 잡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 앞에 2번 잡고 네. 다시 포고령 내려온 후에 1번 잡고 총 3번을 잡았습니다. 23시 36분경에 조지호 총장이 이제 다시 출입 전면 통제하라고 하는 전화, 개인 폰으로 전화 왔다고 진술했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개인 폰으로 전화했다는 것인가요? 그 후에 상황 주고받을 때 계속 개인 폰으로 연락했습니다. 그날 조지호 총장하고 여러 통화를 했는데 모두 다 개인 폰이었다는 겁니까? 이때만 개인 폰으로 하신 것처럼 아닙니다. 진술하셔서 전부 개인 폰으로 했습니다. 전부 개인 폰이었나요? 조지호 총장이 그 통화에서 그러니까 전면 통제하기 직전의 통화에서 포고령을 위반하면 우리가 잡혀갈 수 있다 또는 우리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 듣지 못했습니다. 아까 증인은 이제 조지호 총장이 피청구인과 통화한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조지호 청장은 오늘 뭐 증인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번 조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6번의 통화 내용은 주된 취지가 체포하라고 닥달하는 것이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닥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에게는 피청구인과 통화를 직접 했다. 피청구인이 직접 내게 지시하셨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예, 저한테는 한 적이 없습니다. 어, 14-마항을 묻겠습니다. 증인도 그렇고요. 조지호 총장도 그렇고 대통령 지시가 담긴 문건도 임의로 폐기해버리고 또 지시를 하달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묵살해버리는 게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잘 안 믿겨서 다시 묻습니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과의 그 통화를 여쭙겠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12월 3일 이전에도 통화한 적 있나요? 제가 서울청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인사차 저희 청을 방문해서 예. 알고 그 이후에 행사 서울시 주관해서 행사할 때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통화한 적은 없지요. 통화는 없습니다. 2024년 8월에 증인이 서울청장에 부임했지요. 예. 9월 달에 이진우 사령관이 직접 서울청으로 방문해서 인사를 나눴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뭐 그때 무슨 공식적인 행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서울 경찰과 수도 이렇게 수도를 책임지는 군 관련자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견례 차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하급자들이 수도방위 사령관이 서울경찰청장에 부임한 증인을 예방하는 것이 예년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하던가요? 조지호 청장 때도 방문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조지호 조지호 청장이 제 전임 서울청장이셨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나 뭐 다른 간부들도 같이 만났습니까? 국수본은 본청에 있습니다. 서울청과 같이 있지 네. 않습니다. 국수본은 같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비상계엄 당시에 12월 3일 10시 30분경 밤 10시 30분경에 이진우로부터 전화를 받았지요. 예. 그때부터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01시 9분경까지 약 8회 정도 통화한 것은 맞지요. 예. 23시 30분경에 최초로 통화한 것도 맞습니까? 예. 11시 반경. 예. 주로 그 통화 내용은 계엄군이 출동할 텐데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협조를 해달라 뭐 이런 취지였습니까? 그 부분은 형사재판 진행 중인 관계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진우가 증인에게 계엄군이 어디로 들어가면 되는지를 묻자 증인이 경정문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답변한 내용도 보이는 것 같던데 그렇게 묻고 그렇게 답변한 사실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진우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수방사가 할 임무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한 바가 있거든요. 그때 서울청장, 경찰청장과 공조 통화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진우가 혹시 전화한 것은 아닐까요?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